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불러오죠. 그 다음 재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새로 만들어야죠. 아이콘 누르고 매트리얼 맨 위로 올라갑니다. 제너리 순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바로 여기 디퓨즈 컬러에 뭘 불러왔습니까? 비트맵을 불러왔었죠. 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 그라디언트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 이거 캐드에 해치에서 그라데이션이 있었어요. 이건 스카이, 하늘 배경 불러왔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체커. 제가 쓰고 싶은 거. 체크 무늬요. 흰색, 검정색 체크 무늬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칼라 A, 칼라 B가 있죠.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 뭐 빨강색,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빨강색, 그 다음에 선홍색. 어우, 이거 아니다. 제가 빨강색, 파랑색 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을 조금 만들어 보시는데 다만 조건이 어두운 색 위주로 만드세요. 밝은 색 위주가 아니고. 아니다, 그냥 만드세요. 이건 좀 이따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맵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맵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비트맵을 가져다가 두 개가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도 체크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맵이 아닌 이상은 안 나옵니다. V-Ray 재질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V-Ray 재질을 스케치업이 해석을 못해서 이렇게 나와요. 맵은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V-Ray 재질을 쓰면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택하고 주면 어떤가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거 렌더링 하면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하면 결과물은 제대로 나와요. 자, 한번 줘보시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그룹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여기다 다른 재질을 하나 더 얹을 거거든요. 자, 사각형, 푸시 앤 풀, 서클, 푸시 앤 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두 개 얹어 보시죠. 그 다음 우리 여기다가 조명을 맞춰 볼까요? 자, 모델 인포, 지오 로케이션 기억나시죠? 132에 북위 37도. 자, 로케이션 맞췄고 그 다음에 그림자, 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림자를 켜보시죠. 이렇게 그림자 뒤쪽으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그림자 쪽으로 뷰를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봐야 될 재질이 뭐냐면 디퓨즈 바로 밑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둘 다 발음은 리플렉션입니다. 둘 다 발음은 리플렉션인데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투명한 재질을 우리가 바라보면 빛이 굴절돼서 조금 더 가깝게 보이거나 조금 더 멀리 보이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래 리플렉션은
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 쓰는 거고, 이 위의 리플렉션은 반사 질감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사 질감이라는 건 유리 같은 재질이요. 유리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질감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을 다 반사하고 있죠. 그죠? 되돌려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배경을 반사시켜서 거울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그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리플렉션에 보시면 리플렉션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 값을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렌더. 리플렉션은 어두운 색일 때 반사가 잘 돼요. 어두운 색일 때, 주변이 이렇게 색이 어두울 때 여기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어두울 때 반사가 잘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스니스가 반짝반짝거림? 근데 만약에 얘를 낮추면 반짝거림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짝이는 게 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1이면 거울처럼 매끈한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불투명 유리에서 일어나는 반사 있죠.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다시 한번 렌더링하면 렌더링 하는 게 이렇게 조금 달라질 겁니다. 많이 없어졌네요. 그죠? 거의 리플렉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이 값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탁도가 그러니까 리플렉션 반사되는 그 탁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맑은 유리를 반사할 건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탁한, 그러니까 반사도가 떨어지는 그런 질감을 할 건지, 이건 글루스니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크게 손대지는 않아요. 프레넬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레넬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연을 관측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면 있죠. 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면 반사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굴절이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반사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굴절도 굉장히 심하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걸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프레넬 리플렉션을 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반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러면 반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반사가 또렷하게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물론 반사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매핑은 답이 없어요. 주고 렌더링하고, 주고 렌더링하고, 값 바꾸고 렌더링하고, 값 바꾸고 렌더링하고,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핑, 라이팅 다 똑같아요. 값을 조금 바꾸면 100% 다 렌더링을 해서 그 결과물을 렌더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프레넬 IOR 값이 있네요. 얘가 반사 개수예요. 얼마나 반사를 많이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 개수고, 메탈리스입니다. 금속처럼 보이게 할 때 이 값을 올리시면 금속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값을 빼면 금속처럼 안 보이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금속처럼 보이는 거? 빼면 금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요 정도? 리플렉션에 대해서는 요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하잖아요. 특히 바닥 같은데, 폴리싱 타일, 네, 폴리싱이 광택 타일이죠.
폴리싱. 폴리싱 타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폴리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바닥 쪽에 반사 질감을 조금씩 주세요.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그때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면 왠지 예뻐 보이고 잘 돼 보인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리플렉션을 조금씩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렇진 않긴 한데 저는 그냥 조금씩 더 줘요, 일부러. 그러면 조금 예뻐 보입니다. 리플렉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엔 리프렉션입니다. 자,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보죠. 매트리얼 제너리. 얘는 투명 재질. 자, 색상은 똑같아요. 뭐만 바꿀 거냐면 리플렉션 컬러만 바꿀 겁니다. 하나 만들고 여기 리플렉션만 바꿀 겁니다. 리플렉션만.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줄 거냐? 여기 원한테 줄 겁니다. 원이 투명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링 보이시나요? 반사 왜곡으로 인해서 왜곡져 보이는 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 이 비율은 물의 굴절률입니다. 물의 굴절률이요. 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리플렉션에도 IOR 값이 있죠, 그죠? 이 1.6이라는 게 물의 굴절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하죠. 그 굴절률이 1.6이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굴절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1이면 굴절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이렇게 굴절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투명한 상태가 돼버린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굴절이 조금 더 과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의 굴절 혹은 유리의 굴절 뭐 이런 식으로 굴절률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1.6 사용하시면 큰 문제 되진 않을 거고요. 역시 리플렉션 글루스니스가 있네요. 이 굴절률의 탁도, 그러니까 얼마나 탁하게 굴절하느냐 그 얘기인데 요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리플렉션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오파시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오파시티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이 값을 낮추면 사물이 불투명해져요. 이 값을 높이면, 값을 높이면 사물이 불투명해져요. 근데 낮추면 사물이 투명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0.5로 놨습니다. 0.5면 50%죠. 50% 불투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머지 50%는 뭐예요? 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파시티라는 말은 결국은 투명과 불투명을 같이 주는 존재입니다. 여기 리플렉션이라는 값도 투명에 관련된 값이지만 이 오파시티는 말 그대로 사물을 그냥 투명하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파시티를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하지는 않아요. 맵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맵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러들인 이미지, 불러들인 맵에 검정색은 투명하게 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오파시티에 맵을 불러옵니다. 그럼 불러온 맵에 검정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정색 부분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 부분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흰색 부분을 따라서 사물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다시 그려보죠. 얘 지우고 렉탱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맵으로 돌아가죠. 자, 제너릭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은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디퓨즈에다가 제가 맵을 불러오겠습니다. 비트맵. 자, 이거 네트워크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맵은 절대로 네트워크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게 못 읽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 컴퓨터에 있는 맵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못 읽어요. 에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로컬에서 쓰셔야 돼요. 내 컴퓨터에 있는 맵을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컴퓨터 E 드라이브에다가 반드시 복사해 놓고 쓰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소스에 보면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가 있고 흑백이 있죠. 그죠? 오파시티는 뭐라고요?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얘가 오파시티 맵이고 얘가 디퓨즈 맵입니다. 먼저 디퓨즈 맵을 불러올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디퓨즈 맵을 여기다 주었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당연히 패턴으로 나올 거고요. 텍스처에서 포지션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라인을 블루 방향으로 이동해서, 자,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이렇게 디퓨즈 맵으로 불러와 보시죠. PNG 파일은 제가 그랬죠,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다고. 이거 투명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투명과 불투명이 있는 파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불러와 보시죠.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이 이미지는 PNG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PNG는 32비트 파일입니다. 24비트 트루 컬러와 플러스 알파 8비트, 그죠? 알파 채널, 즉 투명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딱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렌더링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알파 채널이 있긴 한데 이게 디퓨즈 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PNG 파일이라. 자, 그리고 이 뒤에 그림자 보이시나요? 그림자 네모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그림자 네모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바로 오파시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파시티에 보시면 바로 여기 텍스처 슬롯을 눌러서 비트맵을 클릭하고 바로 맞대응하고 있는 바로 이 파일.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검정색 부분은 물체가 사라지고 투명해지고, 흰색 부분은 물체가 불투명해지고.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건 결과물은 렌더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떤가요? 분명히 네모난 틀이 있었지만 검정색 이미지 부분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고, 그림자가 어떤가요? 나무 그림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방법은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옛날에도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메모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주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고 카메라가 이렇게 가면
카메라가 계속, 그러니까 나무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델링하기는 어렵고, 네, 모델링이 어렵고 대신에 이제 효과는 조금 내고 싶고 좀 사실감 있게 좀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주로 오파시티 맵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실제 리얼 데이터를 가져다 놓기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렸고요. 얘는 지우고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제가 사각형 하나와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음 재질을 또 만들어 볼까요? 매티리얼, 제너릭. 이번엔 벽돌이라고 해보죠. 벽돌 1이라고 했습니다. 벽돌 2번 할 거예요. 벽돌 1이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벽돌 재질을 불러올 겁니다. 벽돌이라는 폴더에 가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냐면 범프 맵입니다. 여기 범프라고 되어 있죠. 범프 맵입니다. 범프 맵은 쉽게 얘기해서 엠보스 기능을 만들어내는 걸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엠보스가 요철이죠. 울룩불룩한 요철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범프 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불러들인 이미지에 흰색은 앞으로 위로, 검정색은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범프 맵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 오파시티 맵은 어땠나요? 흰색은 불투명, 검정색은 투명. 범프 맵은요, 흰색은 위로, 검정색은 아래로. 그래서 요철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범프 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 장의 이미지가 똑같아야 돼요. 두 장의 이미지가 똑같고 원래 있던 이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포토샵에서. 오파시티 맵도 똑같아요.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흑백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서요? 포토샵에서. 다 포토샵에서 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맵들 다 포토샵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맵을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3D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맵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타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느 특정 회사 거예요. 그럼 그 회사 가서 타일 스크린 캡처 받아가지고 그걸 포토샵에서 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맵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나무 같은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럼 사진기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가로수 같은 것들을. 그리고 포토샵에서 다 따내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주변 배경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사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흑백 이미지 처리해주고, 그게 포토샵 작업들이고, 모델러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비트맵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맵 선택. 자, 그리고 질감을 줘보죠. 이 질감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어봤습니다. 자, 사이즈도 제가 키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범프로 들어갑니다. 여기 범프에 보시면 여기 모드 맵 나오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똑같습니다. 비트맵을 클릭하는 겁니다. 비트맵밖에 안 써요. 다른 거 안 씁니다. 자, 비트맵에서 바로 얘를 선택합니다.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맵이 두 개 들어오는 거죠. 디퓨즈의 컬러, 비트맵의 흑백. 아니,
범프에 흑백 이렇게 두 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자, 얼마나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요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여기 이렇게 아까에 비해서 밋밋했던 아까에 비해서 요철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범프 맵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요철이 쫙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조금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날 뿐입니다. 느낌이 나요. 그죠? 맞아요. 범프 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범프 맵은 사실은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요철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렌더링 할 때 이 면에 사물을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요철 느낌이 나게끔 렌더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범프 맵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하나 복사를 하죠. 자, 여기는 둘 다 범프 맵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는 다른 맵을 집어넣어 보죠.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자, 재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매트리얼, 제너리. 똑같아요. 벽돌 2. 이번엔 두 번째 벽돌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가는 거죠. 자, 디퓨즈 맵에 비트맵 똑같은 이미지 블러다 쓸 거예요. 요거 쓸 겁니다. 자, 요렇게요. 범프맵 안 쓸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나와 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V-Ray 매트리얼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쭉 늘어납니다. 훨씬 더 많아요. 얘를 누르면 우리가 쓰는 것만 딱 나와요. 많이 쓰는 것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디테일한 옵션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져요. 아까에 비해서 메뉴 자체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간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재질이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재질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게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재질입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질감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요 가운데요, 두 번째 요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돼요. 자, 한번 열어보시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범프 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범프 맵은 렌더링 할 때 요철감 있게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렌더링 할 때 이미지에다가 요철감 느낌을 주는 건 범프 맵이라고 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뭐냐면 오브젝트를 변형을 시킵니다. 실제로 오브젝트를 변형을 줘서 범프 모양을 만드는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해요. 실제로 어디다 쓰냐면은 그 CF 아니고 CG.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렇게 뭐 어떤 행성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산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산맥 같은 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구름이 있고 그 밑에 산맥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럴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훨씬 더 강력해요. 자, 이 재질은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줬고요. 똑같이 크기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했고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다가 똑같아요. 이미지는 똑같은 거 가져옵니다. 비트맵. 자, 똑같이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겉보기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자, 렌더링. 자, 어떤가요? 변형된 거 보이시나요? 사물이 변형된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그룹에만 적용돼요. 재질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나요? 그냥 일단 면에다 주고 그룹으로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룹에다가 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가 모델링처럼 돼버린 거죠.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잘 표시가 안 나죠? 열어서 여기 뒤에를 지워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를 지웠습니다. 그럼 면이잖아요. 그죠? 면이에요. 자,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객체가 구부러진 거? 이렇게. 검정색 부분은 객체를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안으로 밀어 넣는 거죠. 흰색 부분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프는 아주 미세하게 엠보싱이라고 하면 범프는 큰 요동치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물을 변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을 줘서 범프 맵을 만드는 걸 이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합니다. 지형을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범프 맵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어마운트 값이 굉장히 1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0.2로 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 그러면 요철감이 덜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줄눈이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가고 줄눈이 들어간 것처럼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여기 디퓨즈 맵, 리플렉션 맵, 오파시티 맵, 범프 맵,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또 시작해보죠. 아니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날짜도 바꿔봅니다. 모델 인포 132, 37. 자, 그 다음에 그림자도 8월달. 네. 그림자까지 켰고요. 그 다음 다시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재질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제너리. 이 재질의 이름은 빨강입니다. 제가 재질의 이름을 빨강으로 했어요. 그래서 빨강색으로 할 겁니다. 이 재질을 어디다 줄 거냐면 바닥에다 줄 겁니다. 이렇게. 다시 재질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번엔 재질의 이름을 하양이라고 하죠. 재질은 하얀색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도 주느냐? 이 박스에다 줄 겁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을 제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각각 주었습니다.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세팅에 들어가면 프로그레시브를 먼저 끄라고 했습니다. 그죠?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 버킷 렌더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우리가 느끼기엔 체감상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렌더링이 막 2시간, 3시간 이래버리면 체감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하면
조금 빠르게 더 렌더링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노이저, 노이즈를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이즈는 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막 점이 생겨요. 그걸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는 옵션입니다.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인바이런먼트에 가면 GI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GI를 체크해 주세요. 자, 렌더링.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얘가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V-Ray에서 이 GI 값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그러니까 주변색이 물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자, 재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재질을 만들 건데, 오버리드라는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오버리드요.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재지정하다란 뜻입니다. 오버리드는 재지정하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오토캐드에서 그 치수요. 중심선 재지정하는 거, 번개처럼 이렇게 그렸던 치수 기억하시나요? 센터 오버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 재지정하기. 세컨더리 레이를 재지정할 때 쓰는 게 오버레이입니다. 자, 오버레이를 눌러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오버리드 매티리얼에 보시면 베이스 매티리얼이라는 게 있고 GI 매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는 거예요. 베이스 매티리얼은 뭐예요? 빨강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빨강색인 거죠. 근데 GI 값이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빛이 튕겨 나갈 때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걸 GI라 그랬죠. 근데 무슨 색으로 나가야 돼요? 빨강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GI 값에다가 하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주면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이 바닥에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를 바닥에다 줍니다. 그리고 렌더. 그럼 어떤가요? 물드는 게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도 안 물들었죠, 그죠? 이렇게 주변이 물들을 때 렌더링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색상이 강해가지고 주변을 물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물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리드 매티리얼, 그러니까 매티리얼 말고 맵에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빨강으로 돌아가죠. 자, 빨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속성 추가를 눌러보죠. 여길 눌러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오버리드 보이시나요? 여기도 오버리드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오버리드라는 탭이 생기고 여기에 보면 그림자나 반사나 뭐 좋습니다. GI 값에 생겼네요. 하향으로 주죠. 그러면 자, 얘를 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이상 없이 똑같이 하얀색 GI를 방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맵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매티리얼,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사용하셔도 좋고 오버리드 맵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질 지우고 객체도 지우고 이거 저기 가지고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투시도. 자, 이 투시도 한번 불러와 보실까요? 자, 제가 섀도우 그림자를 좀 조절해 볼까 합니다. 이거 오후가 아니고 오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전으로 바꿨어요. 1시 30분이면 캄캄한 밤중이죠. 자, 렌더링. 그래도 밝게 나오네. 왜일까요? 왜냐면 오토매틱을 걸어놨으니까. 아닌데 오토도 아니고
조명이 켜져 있나? 아이고, 조명 많구나. 조명을 다 꺼야 되겠네요. 보시면 깜깜한 밤중이 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중으로 만들어 보시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그죠? 스탠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스탠드가 조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스탠드 자체적으로 조명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감을 통해서 조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매티리얼에 들어가면 위에서 두 번째 에미시브라고 하는 질감이 있습니다. 발음이 특이해요. 에미시브. 야광 효과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효과. 여기 컬러감만 조절하시면 되고, 인텐시티라는 인텐서티, 네, 인텐시티, 바로 이 값이 바로 조명의 밝기 값입니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밝아지게 돼요. 기본 값이 1입니다. 자, 이 값을 제가 부여해 보도록 하죠. 클릭. 여기다가 부여했습니다. 렌더링. 이렇게 조명 효과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또는 야광 효과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네, 이제 질감을 좀 지우고 제가 재질을 지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얘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Convert to Mesh Light. 얘가 V-Ray 라이트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V-Ray 라이트들인데, 이 중에 여기 Convert Mesh Ligh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이나 컴포넌트만 해당하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렌더링을 하면 얘가 조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똑같이 조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메시라이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에미시브 재질을 주시면 오브젝트를 조명 효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여기는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벽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벽체가 있어서 이렇게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0,600 푸시 앤 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기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기둥이 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둥 있는 상태로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기둥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질감. 이건 조금 재밌는 질감 중에 하나인데, 여기 툰 오버리드라는 질감입니다. 툰 오버리드. 툰이 뭐죠? 만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화처럼 표현하는 걸 툰 오버리드라고 합니다. 만화 질감이에요. 주로 작가들, 그 웹툰 작가들 있죠. 웹툰 작가들이 길거리나 교실이나 실내 같은 것들을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다음에 이 툰 오버리드를 이용해서 마무리합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질감을 주도록 하죠. 렌더링 하기 전에 대략 이 부분이죠.
여기만 렌더링 해보죠. 보이시나요?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안 보일까요? 보자. 밝기를 제가 조절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둥 부분이 어떻게 보이나요? 투명하고 라인으로 나오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재질을 넣으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재질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재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에미시브하고 지금 하얀색을 좀 넣고 싶은데 아닌가?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제너리, 그 다음에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툰오버리드에서 여기 제너릭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막힌 상태로 들어옵니다. 기본 재질을 넣으면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 건 기본 재질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온 거고, 지금은 재질을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넣으면 이렇게 하얀색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너릭 여기서 투명도를 주면 돼요. 뭐 리플렉션을 주셔도 좋고, 자, 리플렉션을 주면 왜곡 효과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평평하니까 왜곡 효과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곡 들어가고 여기는 반사가 안 들어가고, 리플렉션 효과를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봤던, 오늘 공부했던 오파시티 값을 주는 거죠. 오파시티 값을 적당히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약간 불투명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거죠.